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공요금과 교육비 그리고 곡물류까지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서 준설 작업과 보호 설치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커졌고 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설치한 공공시설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광주에서 열리는 YLP, 즉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에 북한 청소년이 참가할지 주목됩니다. 네, 날도 이렇게 더운데 물가 소식이 요즘에 우리를 더 덥게 만들고 있습니다. 곡식물가와 공공요금, 교육비가 크게 올라 광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섰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태풍 볼라벤의 피해 탓에 작곡 등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콩 70kg 상품 가격은 현재 82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9%나 올랐습니다. 진도등 도내 흑미농가가 태풍의 영향으로 제대로 수확을 못해 흑미값이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향후에 작곡 가격 자체가 많이 변동이 될 경우에는 추후에 인상이라든지 인하가 예정될 것 같습니다. 쌀 20kg 기준으로 도매 가격이 5만 3천 원 선입니다. 밥 한 공기를 쌀과 콩, 팥, 흑미 등을 섞어 만들면 1,100원이 듭니다. 지난해보다 15% 상승해 1,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많은 비와 늦여름에 태풍이 몰려올 것으로 보여 작곡 가격의 추가 인상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의 주택가 수도, 전기, 연료 부분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상승했습니다. 보일러 수리비와 도시가스 요금도 각각 24.2%와 8.9% 인상됐습니다. 중학생 학원비가 14.2%, 전산 학원비는 20.4% 오르는 등 교육비 부담도 가중됐습니다. 2개 살 거 하나 사고 이제 그렇게 하죠. 이제 묶음으로도 많이 사고요. 그렇게 장만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작곡과 공공요금, 교육비 등의 상승폭이 커 이래저래 여름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광주의 상수도 요금이 7월부터 인상된 데 이어 9월부터는 하수도 요금도 인상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하수도 요금이 가정용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톤당 20원에서 30원 오르는 등 평균 8.36% 인상됩니다. 또 상수도 요금은 7월부터 평균 6.42% 인상됐습니다. 광주시는 원가 부담 때문에 상수도 요금은 11년 만에, 하수도 요금은 6년 만에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을 끌어온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소송에서 법원이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소상인들이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문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북구청이 이마트의 건축허가 신청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며 이마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구청의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어 이마트가 신청한 건축허가가 용도 제한을 어긴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마트 측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부풀리는 등 일부 하자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축허가 취소로 확보되는 공익보다는 이마트 측의 불이익이 더 커서 건축허가 취소는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진행된 대형마트 영업소송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매곡동 이마트 부지 1km 안에 있는 상설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럴 경우 이 일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마트로서는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영업 모두에서 패소한 중소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패소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또 지역경제에 갖고 있는 긴장감, 대기업에 대한 어떤 공포심, 유통업체들 진출에 대한 이런 고충들이 더 가소가 되지 않을까. 매곡동 이마트 입점 논란은 초기부터 우회 입점 논란에다 건축 허가와 취소가 반복되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4년을 끌어온 매곡동 이마트 입점 논란. 소송 당사자인 북구청이 상고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매곡동 대형마탕 소심에서 법원이 이마트에 손을 들어준 판결과 관련해 각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논평에서 생존과 지역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통합진보당 광주시당도 성명에서 공익적 가치를 이마트의 이익보다 가볍게 여긴 사법부의 인식은 시민의 상식과 동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매곡동 이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도 경제 민주화와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거스르는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는 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업인 영산강 사업도 당초보다 훨씬 부풀려 공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 감사 결과를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말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사업 대신 4대강 살리기에 나서겠다며 영산강에서 2천만 세제곱미터의 준설토를 파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표된 사업 계획들에서 준설량은 3천만 세제곱미터까지 늘어났고 실제로는 2,600만 세제곱미터의 흙과 모래가 준설됐습니다. 승천보와 죽산보 등 영산강 중하류에 들어선 2개의 보도, 당초 계획에는 1개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조 6천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됐던 사업비는 최종적으로 2배 이상인 3조 3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영산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담합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산강 하구뚝 구조개선공사 109와 309 참여업체들 간의 입찰 가격 차이는 각각 0.05%포인트와 0.2%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세 공구로 나뉘어 진행된 이 사업에는 모두 6,200억 원이 들었습니다.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거짓으로 포장되고 비리와 위법으로 점철된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시는 지하철 2호선 노선에서 빠진 무등경기장과 버스터미널 등은 지선을 통해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광주역에서 시청 사이의 7km 구간과 훈남지구에서 송정역 사이 6.2km 구간을 지선을 통해 연결하고 무등경기장과 터미널, 기아자동차 등은 지선이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제출한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지선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6,5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추가 사업비 확보가 당장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 달 광주에서 열리는 YLP, 즉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에 북한 청소년이 참가할지 주목됩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유엔의 램케 특별보좌관이 다음 달 광주에서 열리는 YLP에 청소년 4명의 참가를 북한에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북한의 체육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램케 보좌관이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북한 당국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앞다퉈 공공시설물 건축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활용 방안은 뒷전입니다. 강진에서는 수십억 원을 들여 지은 관광 위락단지가 수년째 방치되면서 민원까지 낳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내 표지판 하나 없는 사초 위락단지, 주차장과 족구장, 잔디밭에는 그물과 농기계가 널려 있고 삐쩍 마른 나무들이 듬성듬성 남아 있습니다. 넝쿨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야 할 목재 아치 터널은 앙상한 뼈대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폐허를 방북해야 할 정도로 무성했던 잡초들은 민원이 잇따르면서 강진군이 며칠 전에야 베어냈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됐지. 관리. 주민도 관광객도 거의 찾지 않는 사초리 위락단지에는 썰렁함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준공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이 단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당초 편익시설과 더불어 수산물 판매장과 펜션 등을 유치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어촌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투자 계획은 막연한 기대에 그쳤고 20억짜리 시설은 공원으로도 쓰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강진군은 관광 자원화에 나서겠다는 언론적인 답변만 수년째 되풀이할 뿐 달리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 수요가 증대되다 보면은 그 마을 어촌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사업성
접근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아마 펜션이랄까,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판매장이랄까. 안이하고 잘못된 행정 때문에 수십억 원의 세금이 사라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짓고 나면 그만. 퍼주기식 선심성 사업이 판을 치는 민선 자치 시대의 어두운 그늘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오늘도 광주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과 민주주의 수호 시국회의는 오늘 저녁 광주 금남로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고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표단들이 매일 낮 1시간 동안 광주 우체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이 원전 납품 비리와 관련해 5개 업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광주 전남 5개 업체 기록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품질보증서 위조와 뇌물수수, 배임수재와 입찰 담합 등 원전 관련 비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19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약식 기소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전문적인 강의를 통해 지식을 얻기가 비장애인들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들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능기부 특강을 펼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복지관에서 반려동물에 관한 특강이 열렸습니다. 강의를 하는 교수 옆에서 소아통역사가 열심히 내용을 통역합니다. 30여 명의 수강생들은 모두 청각장애인들입니다. 강의 내용도 특별히 반려동물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내용으로 짜여졌습니다. 외롭거나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또 몸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효과가 더욱 있습니다. 평소 반려동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던 청각장애인들. 강의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집니다. 개가 이렇게 병이 생겼을 때 함께 이제 그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농아인 입장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평소에 적어두는 거죠. 평소에. 뭐 일기 형식으로 뭐 몇 월 며칠에 설사를 한번 했다. 애완동물이라든지 또 이제 반려동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곳에서 수화통역 특강이 열린 건 지난 4월부터입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전해주자는 수화통역센터의 제안에 호남대 교수들이 기꺼이 나섰습니다. 이런 수화통역센터에서 이런 교량 역할을 해주면서 이분들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었고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배웠었던 그런 기회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매달 2차례씩 진행되는 특강이 어느덧 7번째입니다. 건강이나 재활에 필요한 정보에서 문학에 이르기까지 평소 접하기 쉽지 않았던 전문적인 강의에 수강생들도 큰 만족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과 많은 수준 차이가 농아인들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수준이 좀 비슷해진다. 특강에 참여한 호남대 교수들은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장애인들과의 재능 나눔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해남군이 군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감사 담당관제를 도입했습니다.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실효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박철한 해남군수는 취임 초 조직 개편을 통해 감사 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보조금 사업 기획 감사 등 투명한 군정을 만들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인원은 5급 감사 담당관을 포함해 모두 10명. 다른 군 단위 감사계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업무량이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수로 봐서는 우리보다는 좀 많으니까 좀. 그러나 감사 담당관제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먼저 집행한 것과 관련해 의회와 언론에서 지적이 쏟아졌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자체를 모른다며 자체 조사 계획이 없다는 해남군,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전라남도 감사실과 대조적입니다.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터졌을 때도 감사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한다는 인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추이를 지켜볼 예정. 업무 수행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2년 전 조직 신설 초기 청렴 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감사실 중요 보직에 임명하면서 내부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해남군이 독립부서로 신설한 감사 담당관실이 역할을 소홀히 하면서 존폐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적조띠가 발견됐지만 피해를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화정면 궤도와 남면 앞바다 등에서 길이 500m에 폭 10m 정도의 적조띠가 두세 곳에서 발견됐지만 유해성 적조 여부와 개체 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남서해 수산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현재 적조띠의 규모가 작고 바다의 움직임이 적은 시기여서 주변 양식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면세품 인도장이 개설됩니다. 전라남도는 공항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손꼽혔던 면세품 인도장을 공항 출국장에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로 떠나는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서울이나 부산, 제주 등지에서 면세 쇼핑을 하고 무안공항에서 물품을 건네받아 출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양항에 대형 선박의 기항이 늘고 있지만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하역 장비는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만 경쟁력을 높이는 하역 장비 교체가 최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두 야드장에 쌓인 컨테이너가 하역 장비에 의해 대형 선박에 선적됩니다. 이렇게 광양에 설치된 하역 장비 이른바 겐트리 크레인은 모두 21기. 하지만 전부가 22열 이하입니다. 이러다 보니 만 TU급 이상의 대형 선박이 입항할 경우 갑판 위 6단까지만 원활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보다 높은 7, 8단 작업은 만성적으로 지연되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결국 매주 5차례 기항하는 대형 선박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하역 장비도 거기에 걸맞게 대형화돼야 되는데 현재 광양항은 18열의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선박 대형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하역 도중에 선박 위치를 바꾸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개에 120억 원에 이르는 하역 장비를 당장 교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터미널 운영사들이 교체를 해야 하지만 겨우 손익분기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에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항만공사는 파손된 크레인 한 기를 올해 말까지 24열로 교체하고 나머지는 운영상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선박이 대형화돼도 지금 작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신항에 대해서 결코 생산성이 떨어진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배들이 지속적으로 확충이 된다면은 24일 크레인도 필요하다. 그래서 3회 1단계 부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기를 추가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공사가 중이고요. 나머지 부두도 18,000TU 도온다면은 저희들이 CC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봅니다. 부산항에는 31기가 설치됐지만 정작 항만 경쟁력 확보가 관건인 광양에는 단 한 기도 없는 24열 크레인. 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춰 광양항의 항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하역 장비 교체가 발등에 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광주 지역 소매 유통업체들이 3분기 경기를 밝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최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광주 지역 108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3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 100을 웃도는 10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분기 71보다 3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경기 전망지수가 기준치를 웃돈 것은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1년 만에 처음입니다. 광주 지하철과 역사에 있는 소화기 가운데 65%가 내용 연수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광주 지하철 소화기를 점검한 결과 1,600여 대의 소화기 가운데 1,000대 이상이 내용 연수로 기재된 5년과 8년을 경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전문기관의 성능 확인 없이 소화기의 외관 상태와 압력 게이지 등만을 점검해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대형 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은행이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광주은행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제2회 인구의 날 행사에서 남직원 육아휴직제도 시행과 다자녀 직원 호봉 가산 등 파격적인 제도 운영과 더불어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구례가 35.7도, 곡성이 34.2도로 평년 기온보다 무려 10도 정도가 높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있겠습니다. 화순과 구례 곡성에서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고요. 광주와 나주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우산 가지고 가셔야겠습니다.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고요. 남해안 지역에서는 낮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보되는 비의 양은 최고 30mm가량으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구름 조금 끼어 있고요. 곳곳에 옅은 안개도 남아 있습니다. 낮부터는 점점 파란 하늘 모습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광과 광주 25도, 화순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처럼 30도를 웃돌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월요일까지 소나기성 비가 오락가락 하겠습니다. 비에 대한 대비하셔야겠고요.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